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파이터치 연구원 라정주 원장 모시고 그림으로 보는, 그래프로 보는 한국 경제의 그야말로 무너져가는 실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문제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나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집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동안 한 달 동안 못 봤죠? 예. 그래요. 아주 이번에 저희 감사드리고 최저임금 16.4% 오르니 일자리 55만 개 감소. 헤럴드 경제 2020년 7월 2일자.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제 내년도 예. 최저임금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네.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법정 시한은 벌써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 네. 16.4%를 올려야 된다고 최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안이. 네네. 예. 그러면 16.4%를 올렸을 때 네.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예.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일자리가 예예. 55만 개 날아간다. 예, 55만 개 날아가는 것은 이제 일반 우리 근로자들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만들고 공무원들 많이 늘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생산해내는 일자리는 없어지고 네, 예. 소비하는, 사실 공직이라는 게, 공무원이라는 게 철저하게 소비하는 집단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 세금으로 충당해야죠. 뭐. 네, 예. 그리고 뭐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예.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네. 비정규직이 더 늘었습니다. 에이? 현 정부 들어서. 그래요? 예. 그건 나중에 한번 예, 짚어주시도록 예, 하고. 예. 자, 우선 그래프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네. 지금 뭐 김정인 위원장이 평등 개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등을 좀 우리가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결과의 평등과 기회 평등이 있는데 네네. 이 최저임금이 바로 이 결과의 평등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인상이. 예. 왜냐하면은 소득 불평등이라는 그 결과를 네. 최저임금을 올려서 메꿔버리는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거. 예.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마침 보니까 이번에 파이터치 연구원,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기회 평등과 결과 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보니까 6월달에 보니까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군요. 그 보고서를 냈는데 보니까 우리 이제 흔히 이제 결과, 기회 하면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처음 예전부터 얘기했죠. 옛날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얘기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런데 이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요게 이제 기회 평등은 네. 그 저희가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무슨 뭐 학벌이라든가 네네. 뭐 출신이 어디라든가 뭐 네. 이런 거를 다 제거하고 네네. 개인과 기업의 순수한 능력만 바라보고 기회를 주는 게 기회 평등이고, 예예. 결과의 평등은 뭐냐? 네. 이제 이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네. 플러스 개인 또는 기업의 노력에 따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 두 가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결과만 바라보고 개인의 노력 관계없이 네. 또 환경적 요인 관계없이 그냥 결과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소득 불평등이 너무 많이 생겼다. 네. 특히 이번에 부동산에서 이제 저거지 않습니까? 다주택자 네. 무조건 팔라. 네. 뭐 이 사람이 열심히 하던 뭐 해갖고 지금 네네. 두 채를 정말 만들어 관계없이 네. 결과가 하여튼 평등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이게 한마디로 공산주의죠. 그렇습니다.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과거 북한에 계실 때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 그거 아니에요? 원하는 만큼 일하고 네. 원하는 만큼 일하고 뭐 원하는 만큼 갖는다. 어떻게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이 결국 이른바 진보,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바로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결과의 평등 핵심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니까 네네. 현 정부는 이 결과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16.4% 2018년도 올렸고, 예. 2019년도에 10.9% 올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이제 뭐 조금 올렸죠. 요거 2.9% 예. 했고, 내년도를 또 16.4% 올리겠다. 다시 올리겠다는 것이 노동계 요구죠. 요구죠. 예. 지금 그런 상태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다음에 그럼 만약에
이제 기회평등을 이제 개인 측면, 네네. 기업 측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기업 측면만 했는데 네네. 이 기업 간에 어떤 차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제거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보자.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지금 현 정부는 결과의 평등만을 주장하는데 예. 우리 파이터 지원군의 나정주 원장께서는 기회의 평등 문제를 갖고 한번 접근해 보자. 그렇죠. 두 가지를 제가 다 해서 네.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뭐 최저임금 인상은 뭐 다 최저임금 인상인 거니까 네네. 기회 그러면 불평등은 네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예, 보면 예,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른 차별입니다. 차별입니다. 예, 예를 들면 그림 보시면은 네네. 이제 발주 기업이 있는데 네네네. 입찰 참여 A 기업이 있고 B 네. 기업이 있는데 예, 예. A 기업은 이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거죠. 네네. 근데 리베이트가 네. 돈 주는 방법도 있지만 법적으로 돈을 못 주게 하면 뭐 네. 복지를 제공한다거나 뭘 지어줘요. 네네. 또는 이제 거기 발주 기업에 물건을 사준다거나. 아, 발주처에 물건을 예, 사주거나 발주처에다 무슨 뭐 복지 재단을 갖다가 건물을 지어주거나. 뭐 건물 지고 체육관도 지고. 예, 예, 뭐 체육관 같은 예, 거. 예. 예,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리베이트 꼭 돈 주는 것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아니군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A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입찰참 A 기업에는 이제 낙찰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나 B 기업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네네. 이거 리베이트 안 주니까 너는 낙찰 안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예. 우리 산업 현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네. 이거야말로 진짜 돈 있는 사람만이 네네. 이렇게 계속 따갈 수 있는 거고 돈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자, 리베이트 제공 다음에 뭔가요? 공기업 자회사의 파생 사업 독지. 예,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예, 예. 공기업이 예. 이제 우리가 공기업이 왜 필요하냐면은 네. 민간 기업이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라든가 철도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돈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민간 기업이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기업이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공공재를 갖다 주로 담당하는 게 공기업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민간 기업과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마중물을 붓는 겁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마중물을 붓다 보면 거기에 파생 그 산업이 엄청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 청소라든가 맞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경비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시설 관리 네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이거를 다 그냥 사실 그러면 민간이 그러니까 마중물만 붓고 공기업의 역할은 네. 민간이 해야죠. 그런 파생은. 그렇죠. 근데 그건 또 민간이 또 할 수 있어요. 쉽게. 예, 예. 근데 그거를 자회사를 만들어 공기업이 직접 하는 겁니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민간 영역까지를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은 민간 그 기업들한테 사업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회 평등 문제에 우리가 지금 이걸 그렇습니다. 천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이게 불평등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아까 그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국회 같은 경우 그래요. 국회도 청소 용역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의원 같은 경우 청소 용역 떠서 떼부자 됐습니다. 그 서울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네네. 청소 그 자회사가 2개나 됩니다. 아이고. 기가 막힌 얘기군요. 예, 예. 자, 근데 요게 또 네. 하나 좀 더 붙이면은 네. 한 해 그 공기업 자회사 연매출이 약 45조입니다. 에? 45조. 얼마요? 45조. 45억이 아니라 네. 45조 원. 예, 예. 여러분, 물론 거기에 그 무슨 뭐 이렇게 화력 발전 예,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데 네네. 거기 한 반만 민간에 돌려주면 아, 대부분의 그 업종들이 아까 저기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네네, 자영업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엄청난 일감이 생기면 일자리 창출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거 같아 사실 저 문재인 대통령 뭐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나정주 원장 봐서 나정주 원장 나올 때는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럼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자, 온라인 기사 노출에 대한 포털에 언론 매체별 차별 이것도 하나 예군요. 예, 이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네네. 지금 이제 뭐 이건 뭐 포털 기업 다 아니까 네이버에서 네이버, 다음 등등등. 예, 예. 거기 보면 이제 실시간 뉴스가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 실시간 뉴스에 기사가 노출돼야 국민들이 많이 봅니다. 댓글도 그래, 많이 맞아. 달리고. 네. 근데 거기에 만약에 노출이 안 되면 예, 예. 기사를 찾아가지 않는 이상 그 홈페이지에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예. 근데 재밌는 현상은 제가 여기 M 언론사, N 언론사였는데 네네. M 언론사는 노출시켜주고 나온 기사는 예, 예. N 언론사는 안 읽어주는데 이게 문제하면 요새 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건자 잘합니다.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은 어떤 거는 N 언론사께 더 좋습니다. 네네. 근데 무슨 기준으로 과연 이거를 해갖고
이렇게 기회 불평등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포털이 좀 예전에 보면은 뭐 조선중앙동화, KBS, MBC가 우리나라 좌지우지하던 시대 끝났습니다. 네. 포털이 좀 좌지우지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참 큰일이에요. 이것도 왜 그러면 기업에 어떤 네. 관계된 거냐면 네. 언론사 입장에서 이게 기사가 많이 노출돼야 광고 맞아,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 이렇게 제가 간단히 세 가지 기회불평 사례를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런 기회 불평등을 네. 평등하게 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음. 그다음에 저렇게 아까 최저임금을 확 올리는 그 결과의 평등, 네.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될까? 네네. 둘이 평등인데 하나는 결과의 평등, 기회 평등. 예. 어떻게 경제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예, 그걸 한번 그래서 제가 예. 요거를 모형을 만들어 갖고 예. 한국 상황에 딱 맞춰 갖고 네네.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 코드가 네네. 필요합니다. 네네. 제가 일부러 이 소프트웨어 이거 복잡한 걸 가져온 이유는 예, 굉장히 복잡하네. 예, 제가 이 뭐 수치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저거 조작했을 거야. 또는 무슨 근거로 저걸 갖고 해갖고 맨날 무슨 박사들이 무슨 모형을 통해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네네. 근데 블랙박스야.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은 이게 영업 비밀인데 이게 해도 돼 이거? 돼 이거? 관계 없습니까? 저희 그 보고서에 보면 부록에 예. 그 영업 비밀을 저희 연구원은 다 오픈합니다. 아. 그래서 그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이라는 거는 네. 리프로듀스가 안 되면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에 황우석 그 사태가 딱 그겁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고서에 그대로 다 부록에 오픈해서 리프로듀스 해라. 다시 니들이 한번 해봐라. 예, 그대로 그렇습니다. 갖고. 예. 그래.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소프트웨어 코드인데 네네. 이거를 제가 다 이 코딩을 짭니다. 네네. 그래서 매틀랩이라는 공대에서 쓰는 그런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딱 넣으면 이거를 이게 이제 돌아가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 결과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그럼 모형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모형이 무슨 현실 세계를 설명해? 그 수많은 어떤 그 변수들을 어떻게 다 통제해 갖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 모형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갖다가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예. 예.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럼 모델하우스 왜 가십니까? 모델이요? 모델 보러. 아니 모델하우스는 그야말로 앞으로 이런 건물이 지어지면 이렇게 방이 구성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작게 해갖고 예.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일한 겁니다. 예. 이것도 우리 한국 경제를 네. 딱 축약을 해서 네네.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모형이 실제 값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모형이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모델하우스에서 이 모델하우스는 실제 짓는 건물과 전혀 다를 수 있으면 이러면 안 가죠. 안 가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거는 잘 연구원에서 잘 안 하는데 네네. 왜냐하면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합니다. 네네. 보시면 자 이렇게 쭉 이게 실질 좌측에 있는 변수들이 실질 나온 뭐 GDP라든가 네. 뭐 종업원수 이런 거 실제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관측치가 실제 값입니다. 예. 오른쪽이 이제 모형에서 산출한 값인데 네네.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예. 0.3.0, 2.2, 11.6, 12.9, 0.6, 0.7, 0.2, 0.2. 이렇게 모형이 실제 수치를 그대로 비슷하게 하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갖다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역시 현명하십니다. 예. 잘하시네요. 이렇게 그 최저임금을 확 올려보고 예. 기회 평등을 확 해보고 그러면 경제가 전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좋은 모델인지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먼저 지금 현재 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16.4%를 그러니까 내년도 2021년도 임금을 갖다가 예. 현재 기준으로 16.4% 올려라. 예. 올리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이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건데. 네네. 자 보시면은 네. 요게 이제 올리기 전후 변화율입니다. 네네네. 자 먼저 소비부터 보겠습니다. 예, 소비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18조 원이 줍니다. 그다음에 GDP 예. 요거 중요합니다. 예. 마이너스 4% 줍니다. 그러니까 요게 12조 원이 쌀러가네. 예, 요게 한 해만 이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18년도에 10.4%에서 이 정도 지금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일자리 55만 개 아까 날아갑니다. 말씀한 55만 개. 5만 개 날아갑니다. 네. 그다음에 자본이 이제 15조 원 날아가고 투자가 1조 원 날아갑니다. 그다음에 이 매출이
총 매출이 211조 원. 어마어마한 거죠. 사라진. 그래도 하나 느는 건 있네요. 자동화. 사람 55면 목 잘리게 되면은 자동화가 되죠. 예, 예. 그 저 키오스크가 지금 네네. 최저임금 올리니까. 예, 키오스크 많이 가죠. 예. 가서 사람 없죠. 우리 알아서 다 뚝뚝뚝 사서 예, 그렇습니다. 먹죠.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네. 기술이 발전하니까 네네. 그 어떤 자동화에 필요한 그 기계들 값이 싸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건비 이렇게 확 올리니까 아니 사업자 입장에서 당연히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예, 없죠. 그렇죠. 자동화에 의존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이게 현상이 그대로 이게 우리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모형이. 어. 그러면은 여기 핵심 제가 로직을 딱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네네. 보고서상에 있지만은 핵심을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심표사 올리니까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의 인건비가 확 올라가니까 그 사람을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잘라버리는 거죠. 자, 55만이 일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라버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생산의 3요소가 네. 자본, 자본, 노동, 예. 하나 뭐 있는 기술. 기술이고. 그래서 요 일자리가 노동입니다. 예, 예. 이게 줄어버리니까 생산이 줄겠죠. 그렇죠. 생산이 주니까 가격이 오르고, 그렇죠.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가 줄겠죠. 위축되고. 그러니까 딱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나라는 거덜나고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16.4% 지금 노동계가 요구하는 대로 지난 2018년 만에 왕창 올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가 평등해지죠. 거지로. 그렇습니다. 거지를 평등해주고 그 다음에 강남 좌파들 지금 집 2채 3채 갖고 있는 저 보면 강남에 똑똑한 한 채씩 갖고 있는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이른바 위선에 가득 찬 강남 좌파들은 나머지 거지되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들은. 예. 내 아들들만 저 보니까 이번에 뭐 추미애 장관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조국 전 장관 뭐 딸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은 크게 피해 볼 게 없습니다. 예. 일반 서민들이 그야말로 결과가 평등해집니다. 가난하게.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최저임금을 확 올리면 네네. 우리 경제 안 좋아지는데. 네네. 그럼 반대로 네. 결과평등만 있는 게 아니고 기회평등이 있으니까. 있죠. 네. 기회평등하면 어떻게 되는가? 네. 물론 기회평등에 개인에 대한 기회평등도 있지만 네네. 제가 한 거는 이제 요 최저임금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예. 기업을 이제 차별하지 않고 네네. 기회를 평등하게 주면 네네.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재 기업이라고 그러는 중간재 기업이 뭐예요? 자, 요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간재 기업입니다. 예. 최종 대기업 말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90%가 넘잖아요. 9988이니까. 9988이죠. 예. 99%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에 보면 이제 노동 고용이 88%. 예, 그렇습니다. 9988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네네. 중간재 이런 그러니까 납품하는 기업들의 네. 70%가 네네. 납품하는 기업들도 이제 약소기업이고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있겠죠. 뭐 좀 큰 데는 중견기업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요 약소기업에 네. 요게 이제 한 이제 해보니까 한 70% 정도가 아. 강소기업에 비해서 4배 정도 기회 불평등으로 제가 아까 그 실제 데이터하고 이렇게 맞춰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기업이 위에 1%가 있고 예. 그 밑에 한 29%가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강한 큰 예. 중견기업이 있고 예. 나머지 70% 하위 70%가 예. 앞서 말씀하신 중간재기업 70%고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업들을 네. 이제 이렇게 기회 불평등이 있는데 네네. 이거를 마음에 평등하게 해보자. 제거해 기회 평등을 좀 추구한다면 추구하니까 기회 불평등을 확 제거하니까 네. 경제가 어떻게 되냐면 예. 자 소비가 네. 77조 원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까 18조 줄었는데 이건 77조 늘었습니다. GDP가 중요합니다. 네. 아까 마이너스 4% 줄었는데 7.2% 늘어납니다. 예, 아까는 마이너스 4% 72조 원이 줄었는데 130조 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0조 원 더 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자리가 17만 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거. 아까는 55만 개 줄었는데. 근데 일자리가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네. 저쪽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자동화가 좋게 됩니다.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뭐 그건 또 인정할 분은 인정해야죠. 그렇습니다. 자본이 이제 89조 원 늘어나고 아까는 15조 원 줄었는데 투자가 66조 원. 아까는 1조 원 줄었는데 매출이 383조 원. 아까 매출이 211조 원이 줄었는데 383조 늘었다니까 지금 보면은 최저임금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기회 불평등을 제거하게 되면 거의
500조 원 더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동화는 같이 일어나는 거고. 예. 이것도 로직이 이렇습니다. 이제 능력은 있는데 네. 기회 차별을 받으니까 네.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기회 불평등을 싹 제거하니까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업들이 살아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또 창업도 하고 막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신규 창업이 일어나겠지. 그 경기가 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갈 정책적 뭐랄까 제안이라고나 할까, 예. 발전 방향 제언이라고나 할까. 예. 자, 당장 네네. 여기 이저 결과 평등 이렇게 안 좋은데 네네.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네.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지금 경영계는 줄이자르지 않습니까? 아이 그러니까 동결하는 게 맞죠. 보면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도 보니까 거의 뭐 좀 뭐 저 한자 옛날 뭐 두 자리 하다가 7% 8% 지금 1% 될까 말까 하고 네.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엔진이 얼어붙는데 네. 아니 어느 미친 인간들이 그래 저 최저임금 갖다 16.4% 올리자고 그래요. 노동계. 그래요. 자,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네. 내년도는 그렇다 치고 네네. 코로나가 왔으니까 네네. 그 다음 해부터 22년부터는 내후년부터죠.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네. 계속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하고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2년, 3년 이렇게 내다봐야 그렇죠. 되는데 예.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죠. 최저임금위원회에 예, 예. 맡기니까. 예. 그럼 불확실성이 있으면 기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안 하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쉽게 야 자동화해 그냥 자동화. 아니 그뭐 미쳤다고 해도 그거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휘둘러가면서.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네. 차제에 네. 물가 상승률 플러스 네. 경제 성장률 플러스 네. 소득 분배 조정률. 이 네. 소득 분배 조정률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 불평등이 생기니까 그렇죠. 좀 조절해주자, 조정해주자. 고려해주자. 네네. 그 분배입니다. 요거를 2018년도에 한번 적용해 보면 네. 물가 상승률이 2% 맥시멈. 네. 경제 성장률 맥시멈 3%. 5%. 5%였죠. 네. 그러면 16.4%였으니까 11.4%가 소득 분배 조정률이었어요. 아이고 배보다 배꼽이 큰 거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경제 성장률을 소득 분배 조정률이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입법을 하고 네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소득 경제 성장률을 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네네. 소득 분배 조정률을 결정하는 것만. 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내려가고.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들도 노동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것이 보면은 내가 일자리가 안정된 즉 일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업이 좋고 장사가 잘 되면 월급 더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장사가 좀 덜 되면 덜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뭐 순리지 갖다가 예. 뭐시 장사가 되든 말든 야 이놈아 너 사주 이 나쁜 사주 같은 놈아 너 돈 내놔 이 자식아 안 그러면 흔한 얘기로 저 보면 옛날 저 중국이나 소련에서 살 거야. 그게 지금 보면 한국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특히 민주노총이 아주 심하죠.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을 하니까 결국은 보면은 흔한 얘기로 황금알 낳는지 안 낳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 낳는 닭을 갖다가 때려잡아 먹는 꼴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짜증나. 자,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결과 평등에 관련된 거고 예. 기회 평등에서는 네. 우리 기업에 대한 경제 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갖다 놓고 네네. 기회 평등 치면 재설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앞서 우리 나 박사 말씀하신 대로 뭐 최저임금 올리는 부분도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저임금도 올려야죠. 그렇다고 항상 무슨 뭐 자본가들 입장만 옹호할 필요는 없죠. 예. 그러나 또 그런 부분에서 이 최저임금도 적절하게 올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회 불평등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예. 그야말로 하모니 네. 균형을 맞춰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얘기하는 촛불혁명의 주역이 노조 아니에요? 네. 그 노조의 어떤 과도한 요구, 그러니까 흔한 얘기를 코가 딱 껴서 질질 끌려가면서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그 유명한 학자들의 실증 분석한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네. 이 결과의 불평등, 네. 불평등의 20% 또는 대다수, 네. 뭐 20%도 있고 국가별로 틀리죠. 네. 또는 대다수, 상당수 많이 네. 이 기회 불평등 때문에 결과의 불평등이 생긴다고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불평등, 환경적인 뭐 학벌이 어떻게 되냐, 너 출신이 어떻게 되냐, 네네. 지금
뭐 어느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능력에 따라 하면은 네. 당연히 파이가 커지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갖고 우리 경제 성장도 되고 성장하니까 약자도 또 배려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이제 우선 항상 그렇죠. 입구를 할 수 있는 기회, 그 불평등 요인을 갖다가 가급적 많이 제거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그 결과의 불평등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저임금 16.4% 오르니 일자리 55만 개 감소인데 핵심 뭐냐니까 기회의 불평등 요인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어느 구동구권 나라 마냥 무조건 결과를 갖다 맞추겠다는 것은 바보스럽게 짝이 없다 하는 것이 나정주 원장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